서울 진로박람회에서 네.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오카드 갖고 막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자꾸 네 꿈 의사잖아. 너 하고 싶은 거 의사잖아. 부모가 항상 책 읽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는 아이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아이에게는 자극이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전문가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은요, 벌써부터 모시고 싶었던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진로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 모셨고요. 진로에 대해서 막연하게 궁금하시거나 불안하셨던 것들 오늘 다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커리어넷 상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프로그램 관련된 책도 출판하고 작가 겸 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 내셨잖아요. 네네. 네, 그 책 소개해 주시라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책 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많은 아이들이 네. 목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목표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목표도 없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못 느끼고 이러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그런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끔 하자. 네,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파악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런 미래가 달라지겠죠. 진로를 선택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심을 키울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심은 생각의 심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는 10대에게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10대가 구체적으로 딱 어떤 나이를 꼽는다면 몇 살 생각하시면서 초등학교 한 4, 5,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고1까지 이렇게 15, 16.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10대 초중반, 초등고학년부터 그렇죠. 중학생 친구들. 실은 이제 요즘 중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이거거든요. 맞죠, 선생님? 맞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이들과 상담이나 수업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진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서 못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원해서 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대학에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의뢰해온 아이가 일반고로 갈 수 있는 방법 또는 이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고민들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 진로나 진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는 그림 그리기나 또는 디자인 고등학교 쪽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는 대학은 나와야지 인문계 일반계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원서 쓰기 전까지 마이스터고 가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하고도 얘기해서 마이스터고를 가기로 했는데 부모가 반대한 거예요, 엄마가. 형도 일반고를 갔는데 그래서 형보다 애가 공부 잘했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일반고 가서 대학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마이스터고 포기하고 일반고로 갔습니다. 또 한 아이는 엄마 아빠는 반대를 했어요. 꿋꿋하게 자기는 마이스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쪽에 전공을 했는데 그 다니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그래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구나. 포스코 같습니다. 진짜? 포스코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잘된 사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모가 좀 도와줘서 잘 간 아이도 있고 반대를 했지만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서 취업도 쉽게 하고 재직자 과정이 있어가지고 특성화고 공부하다가 대학 갈 수도 있는 방향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제도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가 한 70여 명 되는데 70여 명 거의 다 직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꿈이 있다. 네, 꿈이 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직업들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2학기 때 조사를 하면은 거의 반 이상이 직업을 못 찾겠어요. 없어요. 얘기를 하거든요. 중학교 올라와서 2학기 때쯤에 그런 고민들을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좀 습관이 잘 들이면 그 위기를 넘겨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꿈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진로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눠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보다는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피해도. 네, 그것만 피해도 아이들은 잘 큰다. 우리가 이제 아이에게 시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못 참아요. 그렇죠?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걸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평소 대화나 TV 볼 때 좀 엉뚱한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해. 그렇죠. 이거 맞나요?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이들이 자존감, 네.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남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른들 똑같잖아요. 남과 비교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죠. 맞아요. 예. 공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대화가 아닐까. 공부만 빼도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스트레스죠. 대화로 느끼지 않는 그것을 메인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것만 빼도 훨씬 낫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대화는 피하고요. 그다음에 네.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좋을까요? 아이와 이렇게 네. 다니면서 네. 꽃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 보이죠. 그냥 지나치시나요? 아니면 아이와 대화를 하시나요? 지나가죠, 대부분. 지나가죠. 네. 네. 근데 이제 아이와 이게 무슨 꽃이지? 한번 이 관심을 가지면 아이도 관심을 갖죠. 그리고 이 꽃 무슨 꽃인지 찾아볼까? 요즘 네이버 딱 누르면은 그 꽃 이름 나오거든요. 네네. 찾아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상상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이제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그러한 대화들을 자꾸 부모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1학년 아이들이 꿈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넌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지? 이러한 질문들이 아이가 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진로 수업 첫 시간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사니? 사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는 네네. 아이들이 놀래요. 왜 철학적인 질문을 한다고? 네, 그런 질문은 안 받아봤죠. 네. 네. 다시 한번 물어보죠. 넌 지금 학교에 와서 공부 왜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한참 생각했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중학교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왜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자극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자꾸 해주는 게 네. 그래도 아이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자꾸 물어보는 거죠. 네네. 대화 속에. 부모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동등한 입장에서 부모의 어린 시절을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끌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사달라는 것도 많잖아요. 많아요.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많아져요. 점점 비싼 그리고 걸로. 비싸지고 그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한 대화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답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라. 아이가 이제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심성 있고 부모가 또 답변해주고 아이가 궁금한 것들은 자꾸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네. 그런 활동들을 평소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모르는 거는 항상 자기 혼자가 있을 때 네. 모르는 거는 찾아볼 수 있겠죠. 요즘 아이들 이제 중학교 처음 올라올 때 네. 제가 커리어넷과 어쿠넷을 알려줘요. 그게 이제 네네. 교육부가 우리 만든 네. 사이트라 거기서 모든 직업, 진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궁금하고 필요할 때 그걸 이제 찾아가서 탐색해보는 그 과정들을 이제 배우게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네, 그렇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자세로서의 질문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더구나 또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10대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마치 어른들한테 던질 법한 그런 좀 철학적이거나 삶에 관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 애들이 대답은 못하지만 생각은 하죠. 생각은 하죠. 네. 그 생각을 끼워주는 질문을 맞아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대답을 바라지 않고 그럼요. 좋은 질문들을 자주. 한 번쯤 생각은 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지금 이 책상에 왜 앉아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중학교 1학년만 몇 년째 계속 보셨을 텐데 초등에서 습관을 잘 갖추고 올라온 애들은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 그리고 그게 아닌 애들은 아무래도 많이 습관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잖아요. 네. 초등 때 이 습관을 가지고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좀 꼽아주세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화가 돼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성적,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교까지 이제 우수하게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하는 학습 습관? 학습 습관하고 저는 독서 습관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 두 가지만 초등학교 때 확실하게 잡아줘도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사춘기지만 자기가 할 일을 해가면서 사춘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춘기로 약간 삐딱하게 나갔다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쯤 돌아오나요? 중학교 한 2학년 때 나갔다가 고2 때 들어왔어요. 그 아이가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네. 중2 때 나갔다가 고1 때 돌아왔어요? 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도 나가는군요. 네. 그럼요. 학원 끝나는데 늦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죠. 아이들 들어오면 저는 항상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빨리 자라. 항상 무한 신뢰. 경찰서 가는 일만 하지 마라. 무한 신뢰.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 알림장이라는 게 있죠. 예. 근데 중학교 아이들 오면서 이 알림장이 없다 보니까 자주 잊어버려요. 항상 메모장 정도는 갖고 다녀서 메모하는 습관도, 그래야지 이제 준비물 챙기는 습관들도 생기겠죠. 이러한 습관들이 부모의 습관을 담잖아요. 아, 무서워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모가 항상 책 읽는 습관, 공부하는 네. 습관,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는 아이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 네. 이러한 것들이 아이에게는 자극이 되죠.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사춘기 때 좀 방황을 하더라도 다시 정상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궁금한 질문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네. 전 국민이 다 고민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할 때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막 이거는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다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네네. 일. 잘하는 게 이제 저 하다 보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좋아하는 일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아까 그 친구 마이스터고에 가서 결국 포스코까지 갔던 네네.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일을 따라간 선택한 거잖아요. 거죠. 그쵸? 그쵸? 예, 예. 네, 맞아요. 중학교 때 아이들이 네. 잘하는 걸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내가 어떤 특기가 있고 뭘 맞아요. 잘하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자꾸 이제 탐색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막 자기가 탐색을 할 동안 부모도 아이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어떤 직업이나 직종을 이제 추천해주거나 보여주거나 하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일 혹은 잘하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그것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울 진로박람회에서 네.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카드 갖고 막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자꾸 네 꿈 의사잖아. 너 하고 싶은 거 의사잖아. 아이가 못 골라요, 카드를. 예. 아이의 직업을 부모가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으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는 네.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 많이 다녀와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 네. 역사 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경주, 부여, 공주 이렇게 네. 역사 유적지만 찾아다녔어요. 정말 좋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역사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쉽게 갔는데 체험, 경험의 기회를 자꾸 줘라. 아이들에게. 근데 그러한 기준이 부모가 좋아서 주는 것보단 네. 소개는 하되 네. 선택은 아이가 하게끔 네. 해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책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너 잠들기 전에 책 30분만 보고 자. 그러면은 꿈속에 그 책 내용이 나올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는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해줘라. 네. 그래서 그 책 속에서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하게 해라. 이 책 속에는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들이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책 속의 모든 사람들이 내 롤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 사람들 속에서 아이가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는 게 결국엔 아이들이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닮았죠? 부모의 직업을 따라서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듯이 이 부모들도 자꾸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2013년도에 이제 제가 진로 교육할 때 네. 진로 특강으로 부모님들 초청을 했어요. 어. 예, 그래서 부모님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첫 해는 거의 20여 명의 부모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직업군별로 가서 아이들과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를 통해서 아이의 생각도 좀 읽을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기회, 경험들을 일단 주는 게 중요하죠. 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내 직업 물려주기 싫어서 내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 안 해주는 경우 있거든요. 많더라고요. 네. 저도 저희 아들 교대 빼고 다가 괜찮아.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독특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질문이 많이 나와요. 저 질문이 많아요. 네,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질문이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자꾸 쓰라 그러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네네. 쓰는 칸을 자꾸 마련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창직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만든 직업의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애들 쓰는 건 너무 싫어하잖아요. 요즘 쓰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귀찮아. 너무 귀찮아 해요. 말도 귀찮은데 쓰기까지 하라고 하니까
보니까 더 귀찮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써보라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한두 줄 쓰라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네. 독서 모임 같이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의 딸이 2학년인가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네. 근데 이제 이 책에 빼곡하게 다 썼어요. 처음부터까지.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이 아이 꿈이 가야금이었어요.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 네. 부모 몰랐대요. 그거 쓸 때까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우리 딸이 가야금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서울로 가서 가야금 사주고 남원에 있는 그 예술고등학교 갈 예정이거든요. 네. 저도 고맙죠. 그럼요. 이렇게 피드백이 왔으니까. 네네네. 우리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그 부지런히 적고 머리를 믿지 말고 항상 기록해라. 자, 이 말씀을 제자들과 아들에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네. 유배 생활 하시면서도. 요즘 말로 하면 필사라는 얘기잖아요. 필사하고 메모하고 네. 생각하고 실행하고. 제가 볼 때는 기록을 해야지 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남아요. 그게 내 거가 되죠. 네. 그리고 기록을 해야지 내가 붙여놓고 노트에 하면 펼쳐보면서 맞아요. 내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책을 쓰던 걸 계획을 할 때 네.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제 많이 기록을 해요. 제가 아침마다 1시간씩 독서를 하는데 책을 읽고 노트에 필사를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필사를 하면서 그 필사한 내용들을 나중에 글을 쓸 때 도움이 돼요. 한번 눈으로 보고 한번 연필로 쓰면서 내 궤에 각인이 되고 내 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기록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기록 자체가 생각하는 힘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기록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컨셉 잡을 때도 네.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게 하자. 생각을 하게 하려면 기록을 하게 하자. 버킷리스트 적어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다면은 실행하기가 힘들지만 기록해 놓으면은 실행할 힘이 생기는 거죠. 좋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생각하게 네네, 만들고 네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안 좋은 질문을 피하면서 대화를 열고 그렇게 해서 말로 얘기했던 것들을 적기까지 그쵸? 가서 예, 예. 실제로 그게 이제 생각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힘이 되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의도로 준비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자체도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아이들. 쓰고 이제 발표하게끔 하고. 남학생들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목표량을 정해줘요. 30글자 이상. 30글자? 30글자는 쓰죠, 그래도? 네, 30글자 쓰죠. 저는 또 쓰는 거 많이 시킨다 하셔가지고 막 한 15줄 쓰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네. 30글자는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뭐에 대해 생각을 하냐. 내 꿈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 중학교 때 공부에 계획을 세우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인생에서 첫 번째로 본인들이 선택하는 시기잖아요. 고등학교. 그렇죠. 네. 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나 스스로한테 물어보게 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진로를 찾아가는 단계를 여기다가 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단계에서 6개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래, 내공, 습관과 학습 설계, 직업관, 자아 설계, 전략. 이게 중요하다. 이게 키워드다라고 하셨는데 초등학생이라면 집중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 3가지만 골라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아 설계?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 중학교 초까지는 자아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나의 특성을 알아야지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진로를 선택하든 네. 직업을 선택하든 네. 그래서 자아 설계 그리고 이제 학습 초등학교 때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는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맞아요. 이제 이 초등학생들에게 그걸 생각하는 건 좀 그렇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런 습관들과 네. 직업을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이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네. 직업의 수명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개 하고 싶은 직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네. 최소한 4-5개 정도의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은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그러한 것들 단계적으로 뭐 대학교에 가서 배우든 아니면 졸업하고 일반 생활하면서 배우든 장기적으로는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그 단계별로 아이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처음부터 어떤 의사에 판사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압축시켜서 아이가 이거는 대학에서 배워야 될 것은 꼭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하고 싶으면 졸업하고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먼 미래를 두고 앞으로 9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아이들에게 그렇죠. 지금 직업을 얘기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진로 목표를 넓게 잡아라.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 TV 봐봐. 배우들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거기 상담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그리고 교사도 나오고 그래. 본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 선생님처럼 네. 학교 다니시면서 요- 책을 쓰고 네. 요즘엔 제 얘기를 해요. 네. 아이들은 부모가 하루에 하는 일들을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 겁나네. 네, 겁나죠. 아이들을 이제 학원에 보내놓고 엄마들끼리 이렇게 카페에 모여서 네, 수다 떨기도 하고 네. 저는 그 시간에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이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같이 이제 독서 모임 하도 되잖아요, 엄마들끼리. 이 책을 어른들 책이 아니라 아이들 책을 읽는 거예요. 네, 동화, 아이들 도움이 되는 책들. 엄마들끼리 그 책을 읽고 토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집에 오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오늘 엄마 이렇게 모임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한 권의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제 하루의 시작은 4시예요, 새벽. 가끔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아빠가 항상 깨어있는 걸 보죠. 그러면 잘해서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걸 항상 보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 보여주는 알아서 거예요. 잘 크죠? 네, 부모가 보여주는 게 네. 제일 좋은 습관이고 교육이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네. 이 꿈노트를 자꾸 적어주는 게 좋아요. 꿈노트. 네, 그건 가족이 다 해도 좋죠. 네. 아빠가 하고 싶은 일, 미래 하고 싶은 그런 네. 것들, 엄마는 또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 일단 뭔가 쓰게 하고 그 쓴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부모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이 가장 큰 아이에게 교육이 아닐까. 보통 애들한테만 쓰라고 하는데 가족이 가족이 같이 같이 쓰면 쓰면 좋을 엄청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좋죠. 애들도 예. 놀랄 것 같아요. 네네. 아빠도 꿈이 있네, 엄마도 그럼요. 꿈이 있네. 예, 예. 근데 실제로 꿈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엄마 아빠들도. 네, 진짜 아이들만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족끼리 그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것도 네. 그게 말로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써보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까지 한번 써보는 게 엄마 아빠도 하고 싶은 꿈이 있구나. 네. 그걸 이제 깨닫게 되겠죠. 꿈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할 거래요. 막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고민이 우리 어머님들의 요즘 제일 큰 맞아요. 고민이 요즘에,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 네. 유튜브 네. 그런 영향도 크죠. 근데 그거 안 볼 수는 없는데 네. 적절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자꾸 부모들이 네. 주말이나 휴일에 좀 힘들더라도 네. 아이를 데리고 좀 교회로 나가고 네. 그렇게 자꾸 보여주고 네. 뭔가 이제 경험을 시켜주고 맞아요. 그래야지 초등학교 5, 6학년부터는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 다니잖아요. 네네. 가족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요거 할 거야. 음, 근데 대부분 전날 얘기하죠. 내일 엄마 아빠 여기 할 건데 따라와야 돼. 그럼 아이는 반항해요. 당일날. 왜 미리 얘기 안 해주냐고. 네. 애들이랑 뭐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네. 엄마 말 안 듣죠. 됐으면은 미리미리. 맞아요. 예, 미리. 아이들에게 예. 얘기해서 우리 한 달 후에 여행 갈 거야 아니면은 할머니님 댁 갈 거야 그런 네. 걸 미리 얘기를 해주고 친구하고 놀더라도 그때는 시간을 비워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습관이 아닐까.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자꾸 부모와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고 아이의 어떠한 대답이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들으면서 느낀 거는 진로 교육, 진로 결정이라는 게 어느 날 누가 와서 우리 아이한테 딱 해주는 게 아니라 초등 시기부터 차곡차곡 부모님과의 관계, 대화,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고 자리 잡혀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의 역할이 그 어떤 분야보다 큰 게 바로 이 진로 파트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이가 좋아야 돼요, 얘랑. 그죠? 사이가 좋아야죠. 아이들과의 관계가 이제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진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써주신 책 우리 10대 친구들이 직접 적어보면서 자기의 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는 10대에게라는 책을 저희 카페에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을 할게요. 가셔서 우리 10대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성적이나 등수에 매몰되지 않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다 부모의 영향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성적과 등수에 매몰되지 않는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비슷한 현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